즐기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했는데 실은 선생의 역할이라는 것이 자 알고자 하는 사람 알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왕 알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가 즐기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선생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고문이 고문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다만 이제 우리가 막히는 것은 뜻글자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뜻글자도 어려운 게 실은 아니죠. 옛날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의 그 철학들을 천지자인의 또 이치들을 그대로 글자 속에다 투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치를 깨달으면 참 쉽고 재미있고 그 다음에 계속 죽을 때까지 즐겁게 이렇게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는데 아, 이 글자를 고리타분한 글자로 만들어서 정말 고문하게 만들고 여전히 그 고문을 못 벗어나게 하여튼 옥죄는데요. 공부는 정말 재밌습니다. 그게 뇌풍 한캐가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자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 그러니까 상경 30괴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연의 그 이치를 일단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경의 34개는 인사적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한 그 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경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그 다음에 성숙한 그 다음에 음과 양이 서로 느낀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때가 되면 느낀다. 그래서 다 함자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성숙한 사람이 그러니까 성숙한 자 이 음양 관계가 가려서 짝을 이루게 되는데 이왕 짝을 이루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뇌풍 한꾀입니다. 항구하다라고 할 때 옆에 있는 이 밝을 긍자의 원래 의미는 자 이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도 쓰고 그런데 이게 잘 보면 이게 배주월자죠. 자 배 우리가 배나 그 다음에 해나 아니 그 해 뭐 달월자 또 달월자의 변형으로도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다 같다 그랬죠. 날이 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중했다가 동쪽에서 떴다가 지고 다시 말해서 뭐죠? 출하고 그 다음에 측하고 하는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어 소식의 이치가 있고 배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가득 태웠다가 저쪽 항구에 가서 내려주고 다시 돌아오고 태우고 그러니까 채우고 하고 하는 데서 자 날고 일정 구간을 그죠? 일정 구간을 다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궤도를 들고 날고 한다라는 의미에서 항상 변함없이 그죠? 꾸준하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긍자입니다. 거기다가 마음심을 붙여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덕 그죠?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지 말고 이렇게 항상 하고 일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항상 상자가 들어가 있죠.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자 위에 보면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내후괴가 하늘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늘괴에 자강불식하는 다시 말해서 진으로 해서 나가고 그죠? 날출하는 거죠. 손으로 해서 들어오고 다시 말해서 출입을 하는데 항상 변치 말고 그저 꾸준한 마음으로 하라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네요. 앞에서 함께 같은 경우는 구혼지 예라 그랬습니다. 혼인을 구하는 예가 되고 그래서 홀예라고 하는 것은 자 사람이 새롭게 자 제2의 출발을 하는데 그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의 근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의 근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예를 세워서 그 다음에 꾸준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용에 보면은 군자치 도는 그죠? 군자의 도는 조단호 부부라 그랬습니다. 부부에서 실마리를 짓는다라고 했죠. 그리고 급기지지하여는 해서 그 나중에 지극한 곳에 이르러서는 차로 천진이라 천지를 살핀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천지자연의 지극한 이치를 본받아서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효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움이 되고 가르침이 되는 것이 바로 전부 다가 그 효에 해당되는 겁니다. 뇌풍 한쾌 그 정자의 전을 보면 항은 서괴에 부부지도 불가히 불구야라. 그래서 공자가 부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가히 있어 오래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가 참 쉽더라. 그렇기 때문에 자, 오래 해야 된다. 그죠? 오래 해야 되니 오래 해야 돼. 그다음에 그 가정이 그 평화로워야 가화만사성이라 그랬죠. 모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수지항이라 하니 그래서 그 택산 함께 다음에 함께로서 받았다라고 하니 항은 구야라. 항은 오래 함이라. 함은 부부지 도니. 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도이니 부부는 종신불변자야라. 부부라고 하는 것은 종신토록 변치 말아야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함지 후에 수지 항야라. 그래서 함께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로서 받았느니라. 함은 소남이 제 소녀지 하하니 소남이 소녀의 아래에 있으니 이 남하녀요. 그죠? 남자로서 여자를 여자보다 아래했으니 남자로서 여자보다 아래했으니 시 남녀 교감지의라. 이것이 남녀가 서로 간에 느끼는 뜻이라. 항은 장남이 제 장녀지 상하여 장남이 장녀의 위에 있어서 남존여비하니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으니 부부 거실지 상도야라. 부부가 자 집안에 거처하는 떳떳한 도리이니 논교감지 도리라 했죠. 자, 요 내용을 그냥 요대로만 보면은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은 자 우리가 혼인이다라고 하는 건 여자가 시집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집안에 안에서 남자 쪽 집안에서 저 바깥에 가서 여자를 구해서 오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높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연애할 때 남자가 여자를 높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거는 우리가 항상 내외 이쪽이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구하는 다시 말해서 구혼지례 또는 혼구지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구혼지 예를 다룬 것이 되고 택산 함께가 아니 정말 뇌풍 함께 같은 경우는 바로 부부지 예 이렇게 보셔야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례혼을 근절을 시키고 그다음에 저 바깥에서 먼 그 지역에서 사람을 그 구해 오는 그런 관계가 되고 또 하나 또 이제 이게 인사적으로 두루두루 보자면은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인재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멀리서까지 이렇게 두루 구한다라는 것까지를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풍 함께 같은 경우는 이 뭐냐면은 여기는 안에는 장녀가 되고 바로 장남이 되는 거죠. 아까 이것은 소녀가 되고 그 다음에 소남이 되는 겁니다. 소남 소녀가 되는데 잘 보시면은 자 같은 동등한 관계에서 결혼을 하죠. 그죠? 아직은 이게 이게 꼭 소남이라고 해서 세 번째 그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직 장가가지 아니한 총각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각이 이런 말해서 처녀를 이렇게 구하는 그 개념이 되고 그래서 이전에 가부장적 사회에 남자가 바깥으로부터 여자를 구해서 집안으로 들인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같은 동등한 개념으로 이렇게 돼 있죠. 소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장이죠. 이게 맞죠. 그런데 요즘에 부부관계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 여자가 이 뒤에 저기도 좀 나오는데 오빠 그러죠.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건 동등한 관계가 아니죠. 그 오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쪽이 저렇게 되고 오빠가 되면은 뭐가 되나요? 요렇게 만약에 오빠가 밖에 있다. 선택 손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죠? 아 참 뇌택 귀맥괴가 되죠. 뇌택 귀맥괴가 되면 뭐예요? 예전 식으로 하면 이거는 거의 첩부죠. 첩이라 이 소리예요. 정식 처가 아니고 오빠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부부라라고 하는 건 서로 간에 장남과 장녀의 서로 동등한 관계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주자 여기는 남존여비라 표현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자 옛날에 우리 가족제도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바깥 생활이죠. 여자는 집안을 전부 다 책임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철학이 우리 집에도 그대로 집을 짓는데도 그대로 형세가 되는 거죠. 자, 옛날 집이다라고 할 때 자 남쪽에 문이 대문이 있고
바깥에 여기가 누구의 공간이냐면은 사랑채다. 그래서 남자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집안의 상당 부분에 뭐냐면 이거는 여자의 공간이에요. 이거 내당이죠. 내당이 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안동 하회마을에 그 서해 유성룡 집안의 그 후손에 아침에 일찍 이제 우리 하룻밤 자고 이제 그 한 바퀴 삥 돌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데 마침 그 유성룡 집안의 그 장손이 그 집안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나이 한 60대 지긋하신 분 그러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해주시면요 저희들이야 뭐 불감청 고소원이죠 라고 했더니만은 보십시오 하면서 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집안 구조를 보십시오. 조선사회가 가부장적 사회고 남존여비라 그래서 여자를 마치 이렇게 박대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집안 구조에서 사랑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십시오. 남자가 차지하는 그 남자의 공간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표현이에요. 나머지 집안의 모든 공간은 전부 여기 주관자는 여자입니다. 집안의 모든 대소사 행사를 하는데 남자가 발언권 없습니다. 다만 공간에서 볼 수 있듯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불어오는 그저 이런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이 되고 바깥 활동 영역입니다. 이거예요. 이걸 보면서 남존여비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 집안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자가 애를 낳아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바깥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죠. 요즘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맞벌이 부부다 해가면서 그 어린이집이 생기고 뭐 등등등등 나오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느 정도 애를 키울 때까지는 집안에서 안정적으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남존여비 해가면서 여전히 옛날 조선시대 이런 방식의 그 단편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학문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사회적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제대로 따라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오빠 이렇게 되면은 그죠? 이거는 이른바 옛날식으로 해서 부부의 정상적 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거는 후첫 첫 관계가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를 얻었다. 뭐가 돼요? 이런 경우도 있었겠죠? 삼풍고 이거는 다 별로 좋지 못한 그 존버가 들어가는 이런 사회현상 중에 하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남존여비도 아니요 남과 여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동등한 관계로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위가 되고 아래 하는 게 없죠. 기본적으로 평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시에 우리 관저편에 맨 처음에서 이거 굉장히 강조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서 관저편 읽어보라 그랬는데 읽어보신 분 있나요? 가인님은 시 웃기만 하네요. 읽었어요? 아, 조금 외워요. 거기에 뭐죠? 그쪽에 서문 뭐냐 그 모시정의에서 나오는 서문하고 그 다음에 주자의 해석하고 송나라 때 학자들 해석까지 가면 두루두루 살펴보면은 아주 그 좋은 내용들 많아요. 거기는. 자, 그 다음에 조금 외우지 말고 다 외우세요. 다음 시간에. 자, 부부 거실지 상도해라고 논 교감지 정즉. 그래서 교감하는 그 정을 논한다면 소위 친절이요. 그죠? 다시 말해 젊은이는 친절함이 되고 논 존비지 서즉 높고 낮음의 그 질서를 논한다면 장당 근정이라. 장자는 마땅히 삼가고 바루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태간은 위 함이 태간이 그래 함이 되고 진 손이 위 항이라. 항이 되느니라. 남제 여상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위에 있고 남동 우회하여 남자가 바깥에서 움직이고 여순운해하니 여자는 안에서 순하니. 다 이게 진꾀하고 손꾀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손은 손순하는 것이 되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인지 일리지 상이라. 이것이 바로 인륜의 이치의 떳떳함이라. 사람의 도리의 떳떳함이라. 그러므로 위항야라. 우 강상유화하고 또 강이 위에 있고 유가 아래 하고 뇌풍이 상여하고 우레와 바람이 서로 더불고 손이 동하고 공소원하면서 움직이고. 이거는 공자의 그 단전에 계속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강유상응이 강과 유가 서로 응함이 다
항지의야라. 항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류라는 건 여기 뭐야 한 꾀나 전부 다가 다 음양은 짝이 되는 거죠. 다 그래서 짝이 되는 의미에서 강류 상응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잔주 보면은 정자왈 함과 항은 체와 용이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가 체가 되면 하나는 용이 된다라는 뜻인데 체용은 무선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용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먼저 할 것도 없고 누가 나중 할 것도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함이 체가 된다면은 항이 용이 되고 항이 체가 된다면은 함이 용이 된다라는 뜻이 되고 그 밑에 절제 채시왈 상편은 다시 말해 주역의 상편은 수건곤 그죠? 건곤을 머리로 하여서 수건곤하여 언천지 기화지 도하고 그래서 천지의 기화의 도를 말하고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려면은 기운이 서로 교류해서 그 다음에 화해야 그죠? 만물이 다 생겨나니까 천지 기화의 도를 말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하편은 수함망하여 함께와 함께를 머리로 하여서 남녀 형화지 도니 그죠? 남녀가 서로 만나서 형체를 이루어 다시 말해서 자식을 낳는다라는 것이 형화가 되겠죠. 형화의 도를 말함이니 기형지 분이 그래서 기와 형 다시 말해서 기라고 하는 것은 천지 기화의 도의 기가 되고 그 다음에 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나왔던 남녀 형화지 도의 형입니다. 그래서 기와 형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수유 양단이나 모름지기 서로 그 양 끝에 해당되기는 하지만은 두 가지 실말이긴 하지만 구기소 자즉 그부터 한 바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부터 한 바를 연구한다면 즉 일원이라 다 한 가지 근원일 뿐이니라 다 태극에서 나온다라는 뜻이 되겠죠. 형화의 기화여라. 그래서 형체가 형화 즉 그냥 형체가 그래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뭐냐 기화가 기화이라. 우리가 개사전으로 표현하자면은 정기위물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거죠. 정과 기가 만나서 바로 물건이 된다라고 하는 그 뜻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변 문득 형화 혹식즉 문득 형화가 혹 쉰다면 그죠? 형화가 혹 쉰다면 형화가 혹 쉰다라고 하는 것은 형체로 다 변하는 것이 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 다음번에 나오는 말 유혼유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혼이 놀아서 변함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혼유변이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무에서 그죠? 무에서부터 자무로부터 해서 자무이 유가 되는 과정이 되고 이거는 유혼이니까 혼이 놀아서 변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흩어지는 거죠. 혼비백산이 되는 거니까 자유 있는 곳으로부터 해서 나중에 자, 다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무유 무가 되는 거죠. 이때 무자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 주역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데서부터 다 없어지는데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시 살아나오는 거죠. 주역의 궤도로 보면은 다 해서 겨울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하고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요 과정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혹 형화가 쉰다면 유혼유변이 돼서 있는 데서부터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씨앗이 남는 거죠. 그것이 즉 기와 부작의라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기운이 그죠? 기운이 두루두루 흘러가지고 완전히 다 바뀌어서 뭔가가 돼서 그래서 되어서 다시 시작한다. 다시 짓느니라 해서 기와 부작의라. 이를테면은 적토지 초목과 그죠? 그 흙이 쌓이게 되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초목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적토의 초목과 취수지 충어는 다시 말해서 물이 모여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온갖 뭐 물벌레들부터 시작해서 물고기들까지 그래서 취수의 그 충어라고 하는 것은
개 자연이 상자야라. 다 자연스럽게 그저 생겨 나온 것이니라. 그래서 이른바 기와와 형화의 관계를 표현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손씨 얘기 좀 한번 볼까요? 함께는 그죠? 함은 이 남하여하여 남자로서 그죠? 여자보다 아래하여서 이 성기가라 그죠? 이로써 그 집안을 이루니라. 그 다음에 기성기가는 그래서 이윽고 그 집안을 이루면은 불가이 부정야라. 가있어 바르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마치 군선하신하여 임금이 먼저 하고 임금이 먼저 신하보다 아래하여서 이성기함하니 그래서 기국이죠. 이로써 그 나라를 이루니 신하가 먼저 임금이 먼저 신하보다 아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그 개국한 그 군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원래 대국 같은 경우에 대국의 신하들보다 더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루고 기성기국하여는 이미 그 다음에 이윽고 그 나라를 이루고서는 불가히 불치해라. 가히서 다스리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항이 이장상녀하니 그래서 항이라고 하는 것은 두 장녀와 장남이 서로 간에 더부는데 인견정가지 도라. 그래서 그 집안을 바르게 하는 도로 말미암아서 볼 수가 있느니라. 이거는 뇌풍 한꾀에도 표현하고 나중에 가인꾀에서도 요 내용 나오죠. 정가의 도에 대해서 풍화 가인꾀에서. 그 다음에 융산이시왈 역중에 제괴는 대죠. 개의 양하니 대부분 다 둘로써 하였으니 양상종이 합하여 그 다음에 둘이 서로 따르어서 합하는데 양이 일름 상등즉 두 개가 하나의 음과 그 다음에 하나의 양이 서로 동등하게 된다면 기위용을 그저 그 쓰임이 됨을 가히 지어 구대라. 가히서 오래도록 그저 크게 그저 이룰 수가 있느니라. 서로 동등한 관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분리 그래서 그 동등한 관계라면은 서로 가히 오래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분리 편음 그 다음에 편양이 좋아하면 그런 써보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음으로 치우치고 그 다음에 양으로 치우쳐서 그죠? 음으로 치우치고 양으로 치우치지 아니한다면 조화가 장차 무기소 작용의리라. 그래서 조화라고 하는 거 편벽되게 조화하지 않는다면은 장차 그 작용이 그죠? 기대할 곳이 없게 되느니라. 아닌데? 저 위에서 이 가용기 대이라. 저기로 해야 되겠구나. 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 뿐만 아니라 분리를 그저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런데 만약에 편양일 경우에 그죠? 편양일 경우에는 바로 조화가 장차 어디에서 그 작용을 기대할 바가 없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손우 간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손으로서 만약에 간을 만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손은 장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와 그 다음에 간은 장남이 되니까 양소가 되는 거죠. 양소인즉 바로 뭐가 되느냐 아까 나왔던 산풍
곱게가 돼버리는 거죠. 바로 요런 아니 삼풍 곱게 맞죠? 삼풍 여자가 되면은 여자가 나이가 많으니까 장녀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고가 되고 그 다음에 태로서 그 다음에 진을 만나면 태로서 진이 맞아요? 태로서 진을 만나면 여긴가요? 태로서 진을 만나면 태는 남자 진이니까 장녀니까 양로가 되는 거죠. 장남이니까 그 다음에 태는 소녀가 되니까 이것이 바로 뇌택 여기 귀맥괴가 되고 이렇게 보고 뇌택 귀맥괴가 되고 되니 이런 경우는 불약함 소남 소녀지 상배와 그 다음에 항해 장남 장녀지 상필이니 이거는 함께의 소녀와 소녀의 서로 짝함과 함께의 장남과 장녀의 서로 배필이 되는 것만 같지 못하니 불약 맨 위에 그죠? 하니 음양지 기 등이 묻자라. 그래서 이거는 음양의 기운의 서로의 그 등급이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 그죠? 이를테면 뇌풍 함께와 그 다음에 택산 함께 같은 경우 이것이 기, 소위, 위, 하경지, 수여. 그래서 이래서 이것이 바로 하경의 맨 머리가 된 것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날에 그 성균관에서 이런 문제가 났었는데 성균관에서 원래 그 남녀 차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작에 먼저 철폐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고집하고 여성계에서 한참 떠들고 난 뒤에나 마지못해서 쫓아가고 일부 조금 약간의 진보적인 입장 가지신 분들이 뒤늦게 우리도 동참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인데 주역의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은 그냥 먼저 시대가 바뀌면 발벗고 나서 이제 여자들도 사회적으로 이미 이렇게 진출되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저 시골 분들 많으시죠? 공부들을 제대로 안 하셔서. 원장님께서 예. 부부 유별은 남녀 차별이 아니라 남녀 각별이다. 예. 그 서로 간의 문화적 그 차이를 인정을 해주고 받아들여서 같이 살면서 서서히 가치관에 이렇게 교화가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전혀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동등 개념이지 차등 개념이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이 잔주에서 아까 누구냐 이분이 이걸 참 잘 짚어주셔. 융산이 씨가 참 잘 짚어준 내용입니다. 항은 형하여 이런 경우 이제 여성분들은 열심히 다 동그라미 쳐놨다가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야 유학이 그런 거 아니야. 여기 옛날에 학자 중에 성리학자 이런 분들 계셔 하면서 인용하면 참 좋아요. 그죠? 이런 게 그러니까 택산 함께와 함께 그래서 남존여비다 정자다 주자다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죠? 출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지켜야 될 법도 그죠? 항구한 법도라고 표현해야 되고 동등한 개념 이렇게 해서 표현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학문에서 어디다 써먹냐라고 하는데 저런 데 확실하게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전체 괴성을 보고 문학께서 하신 말씀이 항은 오래 하기 때문에 항은 형통하여 무구하니 이정하니 이유유왕 하나니라. 항은 형통하여서 허물이 없으니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가는 바를 둠이 이로우니라 라고 했는데 이제 주자 같은 경우는 함은 형통하여 무구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허물이 없지만은 바르게 함이 이롭다라고 표현했고 주자 같은 경우는 허물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냥 이미 형통하기 때문에 아무런 허물이 없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뭐다? 바르게 함이 더욱 이롭다. 이런 의미로 표현했죠. 항이기 때문에 이로운 것이 몇 번이냐? 2번이나 있네요. 그죠? 바르게 함이 이로운 거고 이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오래 한다고 해서 오래 하다 보면 기득권을 유지하면은 그게 항구함이 깨진다. 이런 의미에서 경계사를 넣기 위해서 바르게 함이 이롭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되고 그래서 오래 하고 또 바르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형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 해가지고서는 4개를 가지고 들어서 항의 그 장점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항은 항자라고 하는 것은 무구하여 항자는 참 무구란다. 상구이 아니 그저 항상 오래도록 그저 떳떳하여서 오래함이니 항지 도는 가히 형통이라 가히 써 형통하니라 항이 능형하니
오래 하면서도 능히 형통하니 내 무구야여 얘 허물이 없고 항이 불가의 형은 오래 하면서도 그 다음에 가히 있어 형통하지 않은 것은 비가 항지 도야니 가히 항의 도가 될 수가 없으니 항의 도가 아니니 위유구이라 이런 경우는 바로 허물이 있음이 되느니라. 여군자지 항어 선은 군자가 선에 항구한다면 오래 한다면 가항지 도야여 가히 바로 항에 도라 할 수가 있고 소인이 항어 악은 소인이 악함에 오래 하는 것은 실가항지 도야니 이런 경우는 바로 항구한 도를 바로 잃은 것과 같으니 항소의 능형은 여기서 항괴가 이로써 능히 형통한 바는 유정정예라 바로 바르게 한 데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운 이정이라. 부소의 항은 무릇 이른바 항은 위가항구지 도요 가히 오래 할 만한 도를 이루고 비수일로의 부지 변야라 한쪽 모퉁이만 지키면서 변할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라. 오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어유왕이라 그래서 가는 바를 둠이 이로우니라. 빼전 빠는데 항구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항구하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걸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래 위가 둘 다 뭐예요? 들썩들썩 하는 놈들입니다. 그 설계전에 보면은 뭐예요? 움직이는 것은 뭐만한 것이었고 우레만한 것이었고 또 흔드는 것은 바람만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안팎으로 끊임없이 계속 흔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흔들면서 진출하는 거죠. 이건 나아가는 것이 되고 이거는 계속 움직이면서 손입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지극히 공순하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움직이는 것 둘 다 아래 위에서 다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래야만이 오래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그 있죠. 너는 아직도 그러고 있냐? 굉장히 오래 하기는 하는 건데 어쩜 사람이 이렇게 그 변화가 없냐? 바로 이 표현하죠. 근데 저 사람은 참 또 너무 잘 변화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스스로 그러니까 내면의 덕을 계속 그게 이제 여기서 오래 한다라고 일신, 우일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덕에 날로 새롭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항구한 덕이 되는 것이 되고 그게 이제 항구한 일신, 우일신 하는 것이 아침에 해 뜨고 또 그 다음날도 또 새롭게 또 해 뜨고 새롭게 밝아지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유왕이라 그래서 오직 그 가는 바가 있음이라 그러므로 능항이니 능항냐니 그래서 능이 오항이니 일정즉 불능상이라 일정이다 정한다라고 하는 이 정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예요? 정하에서 거기에 그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정자의 밑에 있는 요거를 짝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짝을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짝해서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해서 뭐예요? 그 흥기시켜야 되는 거죠. 부인은 남편을 항상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흥기시켜주고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을 계속 이렇게 해서 흥기시켜주는 것. 이게 가장 항구한 부부의 도가 되기도 합니다.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정해진다 그러면 가만히 있게 되면은 불능, 능이 떳떳이 할 수 없는 것이라 항상 할 수 없는 것이라 지겨워지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상구지 도 하왕 불일이요. 그래서 떳떳하면서도 오래 하는 도가 어디간들 이롭지 아니하리요. 그래서 항은 상구예니 위괴 진강 재상하고 진의 강함이 바로 위에 있고 손의 유 부드러움이 제하하고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질레 그 다음에 손풍 이 물이 그저 우레의 진의 우레와 손의 바람 두 물건이 상녀하고 서로 더불고 손순진동하니 손이 순하고 그 다음에 진이 움직이니 위 손이 동하고 이것이 바로 손순하면서 움직임이 되고 그러니까 손순하면서 움직임 사람 가운데 참
손순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이런 나아감이 있는 사람들은 참 보기 좋은 거죠. 가장 이게 이제 원래 이게 진보가 되는 것인데요. 이체 육효, 두 체의 여섯 효가, 아래 위로 볼 때는 두 체가 되고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육효가, 여섯 효가, 음양이 상응하니, 다 음양 다 짝이 됩니다. 서로 응하니, 사자는 개 이지상이라. 이 네 가지는 다 이치의 떳떳함이라. 이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항의 형통함, 무구함, 이정함, 그 다음에 이유, 유황, 요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다 이치의 떳떳함이라. 그러므로 이 네 가지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항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위능 구호 기도즉, 능이 그 도를 오래함이 된다면, 즉 형이 무고라. 그래서 형통하여서 허물이 없느니라. 그러나 우필이어 수정즉, 또한 반드시 발음에, 그죠? 바르어야만이, 그죠? 발음에만 이로우니, 바르어야만이 이로우니, 내위득 소상구지 도의 이유 유황예라. 그래서 이에 떳떳하고 오래하는 도가 도인 바, 떳떳하고 오래하는 바의 도를 얻어서 바로 가는 바를 둠이 이로우니라. 이러기 때문에, 그러나 했기 때문에 그 주자의 해석은 형하여 무구 하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앞줄을 조금 본다면 이제 글자 파자와 관련해서는 거의 중개장식을 표현을 했네요. 밑에 보면은 항은 상구야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떳떳하면서도 오래함이라 했고, 항이라고 하는 글자는, 항자는 좌방의 종입심, 그죠? 좌방에다가 바로 입심, 마음심자를 이렇게 세워놨고, 이거죠. 마음자 이렇게 세워놨고, 그 다음에 우방에 있는 요 글자는 종일일, 그죠? 일일, 하루, 일자, 하루, 하나의 해, 여기 있죠? 하나의 해라고 하는 것을, 그죠? 하나의 해를 따랐으니, 내 입심여 일야라. 그래서 마음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루의 해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그죠? 하나의, 하루보다도 하나의 해처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라고 하는 것은 자강불식이죠. 끊임없이 계속 뜨고 다시 뜨고 다시 뜨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남하여상은 남자가 여자보다, 가만히 있어 보자. 남하여상, 남자가 아래하고 여자가 위에 하는 것은, 맞나요? 남상여, 이거 잘못된 거죠. 남상, 그 밑에 왜냐면 남존여비가 되니까, 남상, 그러니까 남하여하가 아니라 남상, 여하, 그죠?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 하는 것은 남존여비니, 그 남존여비요, 그 다음에 장남 거외하고, 장남이 바깥에 있고 장녀가 그 안에 있으니 이것이 내 거실지 항이라. 저 위에는 남하여상이 아니라 남상여하 이렇게 바꾸시고요. 고로 이것이 바로 항이 되느니라. 항이 능구, 항하면서, 그죠? 능이 오래 하는 것은 유형지이라, 그죠? 바로 형통한 이치가 있음이라. 형즉, 형통하다면은, 그 다음에, 무구, 허물이 없고, 그래서 이어 정정하고, 그래서 바르게 하는데 이롭고, 그래서 이유 유황예라. 이로우니, 이 정정하니, 그래서 가는 바를 둠이 이로우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거는 파져가지고 한번 보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진제서시왈, 또 한번 봐야 되나? 진제서시왈 보면은, 문지사왈, 이렇게 되나요? 그 앞에서 남거외 장려건에, 그 바로 그 문지사왈의 그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남존여비 밑에 남거, 장남거외, 장령건에,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집 구조간으로 보면 되겠죠. 사랑채와 안채 요 개념으로도 이렇게도 보시면 됩니다. 꼭 바깥생활, 안생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진제서시왈 문지사왈 내가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항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유불력의 항, 그죠? 항구하다, 오래 한다라고 두 가지 뜻인데 바뀌지 않는 항이 있고, 그렇죠? 불력의 항이 있고 또 유불리지 항이라, 그치지 않는 항이라. 다시 말해서 그만두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항, 그죠? 바꾸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는 항이 있고 끊임없이, 그죠? 계속 바뀌면서도, 그죠?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움직이는 항이 있으니 이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불력의 항이요, 그죠? 바르게 하는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바꾸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죠. 덕이라고 하는 것을, 그죠? 바꾸지 말고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건 불력의 항이고, 그 다음에 이유유왕이라라고 하는 거,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리지 항야라. 이게 가는 끊임없이 계속 스스로를 계속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불리의 항야라. 합이언지면, 그죠? 이것을 두 개를 다 불력과 불리의 항을 합하여서 말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상도야라, 떳떳한 도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여 일편즉,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만, 그죠? 기댄다면은 이것은 비도라. 그래서 항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력의 항과 불리의 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고 한쪽만 얘기한다면 이거는 도가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태국의 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인다. 이름 일량지위 도라고 해서 종즉유시의 개념으로 해서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연이나 그런데 아니다. 그 옆에는 운봉호 시왈 건고는 기와의 시작이라. 그죠? 이제 건곤의 음양의 두 기운이 교류하면서 하늘의 음양의 기운이 땅에 강류와 만나가지고 만물을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와의 시작이라. 그러므로 왈 뭐라고 표현했냐. 건 원형 이정이라 했고, 다시 말해 건곤에 다 원형 이정이 들어가죠. 그런데 함과 항이라고 하는 것은 형화의 시작이라.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새롭게 형체를 다 이루어내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왈 형체가 다 나온 거니까 뭐냐, 형통하다라고만 표현했고 불언 원이라. 왜냐면은 원형 이정이라라고 해서 사덕으로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덕을 다 아우르지만은 바로 함과 항이라고 하는 다 구체적으로 물체를 다 내 보인 거죠. 그래서 둘 다가 다 형통함만을 말했고 불언 원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함형은 분리정이면, 그죠? 발음으로써 하지 아니하면 한갓 도자죠. 도위 인욕지 감이요. 한갓 인욕의 감정만이 되고 인욕의 느낌만이 되고, 항형, 항고해서 오래도록 함에, 형통함에 항형의 분리정이면, 역시 또한 발음으로써 하지 아니하면 또한 이것은 비천리지 상례라. 천리의 떳떳함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둘 다가 다 뭐냐, 이정계지라. 발음으로써, 그죠?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롭다라는 것으로서 경계하였느니라. 그래서 함께와 함께 다 이정이라라는 말, 그 다음에 형통이라라고 하는 말에 대한 분석을 운봉호 씨가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넘어가서요. 우리가 논어에서도 이 내용이 있죠. 오래 할 수 있는 거 누구라 그랬죠? 군자라. 그러면서 소인은 오래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불인자, 특히 불인자는, 그것도 인과관계는 불인자는 뭐라고 이인편에 나오죠. 불인자는 불가히 장철학인가요? 불인자는 불가히 장철학 구처약 오래도록 수약한데 검약한데 이런 거 되죠. 오래도록 여기에 처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불가히 장처락, 오래도록 또 즐거운데 처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인자만이, 그죠? 인자만이 안인하고 그 인에 편안하고, 그 다음에 지자는 그 다음에 인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불인자는 장체, 그러니까 불인자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오래도록 아무리 내가 그저 검역하고 수약한데라도 이걸 잘 지키는 것이 되고, 그래서 장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불인한 자 같은 경우는 오래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디로 빠진다? 아니, 교만한데, 그거는 이제 나기부름 뭐 역시 마찬가지죠. 그 나기부름은 군자고, 그냥 인자가 되고, 근데 전부 다 음란한 데로 빠지나, 음일한 데 빠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야, 사람 된지, 그죠? 이게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 내용하고 연관시켜서 볼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단활, 항은 구야니, 그죠? 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래함이니, 항자는 장구지 의하라, 항구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항구하다. 웬만한 우리가 쓰는 모든 말의 어원들은 전부 다가 주로 전부 유학 경전에서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장구한 뜻이라라고 했고, 그 밑에 주자왈 하는 거 보세요. 주자왈. 항이라라고 하는 것은 개 일조 물사라. 한 가지의 물건과 일이 철두철민이, 그죠? 머리 꼭대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꼬리까지 쭉 꿰뚫은 것이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철두철미한 것이니 불시심상자라. 우리가 보통이라라고 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심상이다라고 옛날에 그 소학교를 심상소학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보통이라라고 하는 것과는 아니니라. 보통이라는 이 고자에 착항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설명의 상이 바로 뭐냐면은 일척의 배라 이렇게 되죠. 일척 배가 양두 이게 기댈 고자죠. 고안, 그죠? 그 양머리가 바로 저 해안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게 글자가 혹시 항구에 배 어떻게 매는 줄 아세요? 닻을 내려라 그러면은 닻을 어떻게 하던가요? 그래서 배도 타보라 그랬죠. 소양강 가서 조그마한 배도 타고 저 인천 여기 그랬고 배가 요렇게 정박하던가요? 선미 선우 요렇게 되느냐요? 아니면은 선미 선우 요렇게 되죠? 그래서 두 벌이 이렇게 됩니다. 정박을 하는데 여기서도 하나 묶고 여기서도 하나 묶어요.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머리 철두철미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묶고 여기서도 묶고, 그래서 먼저 이 뒷편 먼저 나중에 이제 이거 묶고 앞에서 묶고 하고 갈 때 보니까 여기서 먼저 이걸 풀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앞에 풀르더라고요. 배가 떠날 때 보니까 며칠 전에 저기가 소양강에서 배 탔거든요. 근데 은혜를 가만히 잘 봤습니다. 봤더니 그전에는 이게 보이더라 별로 안 보였었는데 보니까 양쪽을 딱 묶더라고요. 양쪽을. 그러니까 내려서 이제 물론 앞에서 내리니까 내려서 앞에는 여기 먼저 묶고, 이게 만약에 선두라 그러면은 내려와서 그 다음에 여기도 묶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갈 때는 어차피 이제 타야 되니까 이 사람도 그래서 내리고 여기 묶고 풀고 그래서 이제 다다다닥 해서 가는데, 이게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래 글자가 지금 글자도 원래 옛날 내가 그림을 잘 그릴 줄은 몰라. 그러니까 항자를 쓴다 그러면 전서체로 뭐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에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글자인데, 어쨌든 그 배에 해안가에다가 선두하고 선미를 이렇게 묶는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주자가 요거를 그 글자를 잘 보면서 그 설명의 상이 일척의 배가, 그죠? 일척의 선이 양두 고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설문해자의 근거에서 지금 설명한 내용인데요. 하니 가히 여기서 철두철미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주역만 잘 보더라도 잔주에 보면 공부할 게 참 많아요. 그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설문해자고 직접 봐놓고, 그 다음에 이게 문장, 철두철미라고 하는 말 잘 쓰는 사람이 또 정자죠. 정자가 철두철미라는 말 많이 쓰신 분인데,
자, 강상이 유하하고 강이 위에 있고 유가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체로 표현하는 거죠. 상괴와 하괴를 가지고 표현했고, 이걸 다시 한번 풀어서 그 기운으로 표현하니까 뇌풍이 상녀하고 뇌와 풍이 서로 간에 더불고, 설교에서는 뇌풍이 상박이라 그랬죠. 서로 간에 이렇게 부딪히고, 상녀한다는 건 서로 부딪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뇌풍이 불상패라 그랬죠. 서로 간에 어긋나게 하지 않고, 어긋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역시 상여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손이 동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움직이고 서로 더부는데 서로 잘났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쪽 공손하면서도 움직이고, 공손하고 또 움직이고, 그 다음에 공손한 가운데 서로가 따름이 있으니까 공손하기 때문에 밖에 안을 따르는 것이 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강유개응이, 강과 유가 다 응함이라고 하는 것은 효별로 초요하고, 그 다음에 구사, 구이하고, 그 다음에 유고, 그 다음에 구삼하고 상육, 이것이 강유가 다 응함이 항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에 대해서 정자는 괴재 유차사자라, 그죠? 괴의 재질이 이 네 가지 강상이 유화, 뇌풍이 상녀, 손이 동, 강유, 개응, 요 네 가지, 그죠? 이것이 다 있으니 성항지의해라, 이것이 항을 이루는 뜻이라. 강상이 유하는, 강이 위에 있고 유가 아래 한 것은 위 건지 초 상거 사하고, 그러니까 주자는 항상 곤괴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는 어디서 표냐면은 지천 택계에서 온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천 택계에서 바로 요게 위로 올라가고 요게 밑으로 내려온 상이다. 바로 요걸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저 사에 거쳐가고, 건의 초가 위에 가서 사에 거쳐가고, 곤의 초가 그 다음에 하거초니 내려와서 첫 번째 자리에 거쳐하니, 강효상이 유효하여라. 강효가 올라가고 유효가 내려감이고, 두 효가 처지를 바꾼다면 바로 성진손하니, 바로 진귀와 손귀를 이루니 진상손하, 그죠? 진귀가 위에 있고 손귀가 아래에 한 것이 또한 강상이 유하이고, 그 다음에 강처상, 강이 위에 처하고 유거하, 유가 아래에 거하는 것은 이것이 항의 도이라. 뇌풍상녀는 바로 뇌진즉 풍발하니, 우레가 움직이면 바람이 일어나니, 이자상수하여 두 가지가 서로를 기다려서 교조기세라, 서로 사귀어서 그 세력을 돕느니라. 그러므로 서로 그 움직이니 내기상예라, 그죠? 그 떳떳함이 되느니라. 우레가 서로 간에 움직이는 것이 후천팔계 방위도를 보더라도 서로가 옆에 있어야 돕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삼지인이 되고 사손이 바로 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손귀하고 진방하고 동남 손방이 돼서 밑에서부터 땅속에서부터 이렇게 떨치고, 이미 하늘의 양기운을 받아서, 그죠? 하늘로부터 양기운을 받아가지고 점차 땅속에서 우릉우릉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서 남풍이 불면서 만물을 다 제호손이라 그랬죠. 제출호 진하고 제호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더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가, 그죠? 그죠? 손순함이, 그죠? 아래에서 손순하고 상진동, 위에서 진동하니, 이것이 이위 순이동이라. 천지조화 항구 분리자는, 천지의 조화가 항구하면서 그치지 않는 것은 순동이 이니, 그 다음에 순하게 움직이는 것일 뿐이니, 순이동은 상구지도야라, 그죠? 상관도이라. 동이 불순이면, 그런데 움직이는데 불순하다면은 기능 상냐리요, 어찌 능히 떳떳함이 있으리요. 정치권이 그렇죠.
요새 돌아가는 항상 그렇죠. 뭐 강유계응 일괴 강유지효 강유계응은 한 괴의 강과 유의 효가 개상응이니 다 서로 응함이니 강유상응은 이치의 떳떳함이라. 차 사자는 이 네 가지는 항의 도이니 괴소의 위항야라. 그래서 괴가 항이 된 까닭이라 했습니다. 나머지 쭉 앞줄 그 설명이 되고 아까 이제 자꾸 기운 개념으로도 한번 봐야 되니까 그 세 번째 줄에 겸산 곽시왈 강상유하는 그죠? 강이 위에 있고 유가 아래에 있는 것은 강유의 떳떳함이고 그 다음에 뇌풍상여라고 하는 것은 두 기운의 떳떳함이고 그 다음에 강유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교감의 떳떳함이라. 이런 것도 한번 볼만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다음 바로 옆에 중계장시왈 하는데 불능체 상자는 능히 떳떳함을 채로 하지 못하는 자는 불가이 여진변이요. 그죠? 가히 더불어서 다 변할 수가 없고 변할지도 못하고 불능 능변자는 그래서 능히 다 변하지 못하는 자는 불가히 채상이니 그죠? 가히 떳떳함을 채하지 못하니 천지소위 능상 천지가 이로써 상구함이 되는 까닭은 이기 능변예라. 그렇죠? 능이 바로 다 변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변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군자 호변이라 그랬죠? 대인 뭐라고 그랬죠? 대인 호변. 대인의 호변이고 군자 표변이죠. 군자 표변 소위는 형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하려면은 싹 확실하게 다 바꿔라 이렇게 해서 구태의연하게 찔찔하게 이렇게 남겨놓지 말고 확 바뀌어라. 그래서 천지가 가히 상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 능이 싹 다 변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겨울에 다 잠잠됐는가 싶었더니만 봄이 되면 새록새록 뼈치고 여름 됐다 하면 확 그저 다 나와서 해서 확확 다 바뀌는 거죠. 하나도 변할 것 같지 않은데 가보면 또 새롭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봄이지만 작년에도 저런 걸 봤던가. 늘 새로운 게 있는 사람을 보더라도 분명히 그 얼굴인데 만나면 그저 새로 반갑고 한 게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 변화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늘 새로운 사람 그런데 못 찾고서는 맨날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자체에서 새로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디서 찾아요? 보통들은 바깥에 가서 찾죠. 부부간에 그 서로 발견 못하면 그 다음에 이게 부부간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서로 간에 늘 변하면서 어제 본 당신인데 오늘 또 새롭게 보이네.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서로 간에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공부하는 데 보면 가끔 그 부부간에 이렇게 같이 오시는 분들이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그게 같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 당신인데 오늘 또 새롭게 보이고 그죠? 이게 참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이걸 어디서 교육을 시킬까요? 그거를 예? 변화를 모르면은 그러니까 진동을 이게 진동이잖아요. 지금 저게 끊임없이 계속 흔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 도가 있잖아. 안에서 여자가 손순하죠. 그죠? 공순한 손순한 토로. 그러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공순하면서 당신 말 따라주는 듯 하면서 아마 참 잘하실 거예요. 따라주는 듯 하면서 상대방은 살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 어느 한쪽이 교육이 돼 있으면은 그렇게 잘 바꿔주면은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부부 중간에 뭐 찢어져서 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새로운 사람 만나서 또 내 사람 만들려면 시간 걸리기 때문에 서서히 변화시켜주면 어느 날 보면은 이제 괄목상대할 이런 사람이 되겠죠. 어렵더라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천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러지 경활. 그래서 경에 말하기를 경이다라고 경에 말하기를 역경 얘기예요. 주역 얘기입니다. 역은 그죠? 이 경이다 그럼 공자가 쓰신
그 개사전인가 여기가 여건 뭐예요? 궁즉 변하고 변즉 통하고 통즉 구하고 통즉 구하니. 그런데 구이무패자라. 그죠? 구이무패자니.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오래 하여도 패단이 없는 것이니 패단이 없으니 기변지 위호와 이것이 그 변함을 이름인가. 그죠? 이렇게 해서 되니까 패단이 없는데 지유상 강하자는 그런데 유가 그죠? 저 위에 있고 강이 내려가는 것이 위변이면 그죠? 변함이 된다면 지강상유화 그죠? 변함이 되는 것을 안다면 때로는 뭐냐면은 유가 때로는 올라가죠. 음이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강이 내려오는 것도 이것이 변함이 되는 것을 안다면 또 뭐도 알아야 되느냐? 지강상유화 그죠? 강이 올라가고 유가 내려오는 것이 또 위상 또 역시 떳떳함이 되는 것을 아는 것이니 그러니까 유상강하가 변함이 되는 것이 되고 자, 유상강하 유가 올라가면서 이게 유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요 단계에 표현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지뢰 복이 되는 거죠. 다 유가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2월달 이렇게 되는 거죠. 단어가 네. 그리고 여기까지 어제 태청쾌까지 쭉 가서 여기까지 다 유가 올라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이게 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강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손께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에 강이 다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어디까지? 산지 밖에까지. 이건 뭐가 되느냐? 화가 되는 거죠. 바로 이거 표현하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 이게 떳떳함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 그래서 천지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유가 그러니까 근데 이쪽에 한쪽만 잘못 공부하다 보면 강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내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 위에 있고 강이 아래에 있는 것이 변함이 되는 것을 안다면은 그죠? 그게 변함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은 강상유화라는 것이 떳떳함이 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진례 그죠? 진례 그 다음에 폭풍이 변함이 된다면은 그죠? 위에서는 지금 진례가 되고 밑에서 폭풍이 되는 거죠. 바람이니까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폭풍이 변함이 되면은 뇌풍이 상녀라고 하는 것도 또 역시 떳떳함이 된다. 이게 그가 위에서 우레가 꽝꽝 치면서 여름날에 그죠? 우레가 꽝꽝 치면서 그 다음에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면서 만물을 다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더불면서 이게 만물을 다 변화를 시키고 그래서 그것이 떳떳함이 되는 것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레가 불고 바람이 불고 우레가 치고 바람 부니까 아이고 무서워라는 것만 하지 말고 그죠? 이렇게 해서 만물이 변하는 것이 되고 그래야 이게 우레하고 바람이 같이 서로 더불면서 그다음에 만물을 다 화하게 시키더라. 그래서 이것이 떳떳함이구나 라는 것도 알아야 하느니라. 참 표현법이 아주 참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참 잘 다룬 내용 같아요. 그 다음에 주자의 본의를 보면은 이 괴체 괴상 괴덕으로 석괴명의라 괴의 이름의 뜻을 해석함이라. 혹자는 이 괴변으로 그죠? 괴변으로 언강상유화지 의왈항이라 하니 그죠? 강이 위에 있고 유가 아래 하는 뜻을 말하여서 이것을 항이라고 하니 자 풍래강 이거는 저 주자는 지금 뭐라 하냐 뭐죠? 뇌화 풍괴 맞나요? 풍괴하다라고 하는 뇌화 풍괴에서부터 뭐가 어떻게 되겠나요? 여기 올라가나요? 바뀌는 거죠? 두 개가 이렇게 해서 온 거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풍괴로부터 강이 올라가서 두 번째 자리에 거처하고 유가 내려와서 거초 그죠? 초에 거처한다는 것 또한 통하느니라. 뭐 이거는 항상 그냥 우리 넘어가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항은 이것도 엄청나게 기네. 좀 쉬었다 합시다. 이거 인사